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경식입니다. 20몇 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4년 9개월 차 유튜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2016년 3월 4일에 첫 영상이 업로드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유튜브를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광고, PPL, 브랜디드, 시딩 이런 게 약간 용어들도 낯설고 요즘에 약간 뒷광고 논란도 좀 있었고 광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각 용어들의 차이는 좀 무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니고 100%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소한 경험했던 부분에 근거하여서 여러분께 조금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대중들에게 판매되기 전에 먼저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한테 이 제품을 보내줘요. 협찬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찬을 보내주는데 이것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브랜드들과의 관계, 좀 친한 브랜드들 혹은 연관성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내주겠죠. 누구누구 연예인을 담당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은 청담동의 유명한 샵에서 근무하는 누구누구 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잘 활용해서 좀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중에서도 조금 약간 네임이 있는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진 아티스트들일수록 제품을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협찬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들한테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들일수록 제품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렇게 보내주는 제품이 대가성이 없는 단순 협찬, 흔히 얘기해서 시딩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협찬을 해줬지만 노출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품을 봤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럼 브랜드들은 왜 이거를 보내줄까요? 비싼 화장품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협찬을 돌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약간의 광고 효과죠.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예를 들자면 노출의 의무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 예쁜 제품은 영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너무 예뻐서 써보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유튜버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는 협찬이 되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협찬 제품을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예인들한테 이 제품을 사용해서 혹은 대중들한테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제품이 이제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품을 받았는데 고객분한테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이 립 너무 예뻐요, 이 파운데이션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좋은 걸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럼 이거 어디서 팔아요 하고 바로 사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예전이랑은 워낙 유튜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튜버분들에게 제품을 많이 보내주는 추세라고 합니다. 협찬에 대한 루트도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브랜드와 아티스트, 브랜드와 유튜버들은 이렇게 서로 약간 공생관계인 거죠. 솔직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메이크업을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제품을 준다고 했을 때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신제품이 출시되면 내 돈을 주고 안 사더라도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좋은 홍보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는 굉장히 좋은 공생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시발점은 뷰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제품이 나오면 뷰티 프로그램에 PPL이 들어갑니다. 제품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를 전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뷰티 프로그램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뷰티 프로그램에 거의 다 전 출연을 해봤습니다. 출연이 먼저 결정이 되면 어떤 메이크업을 할 것인지 요번 회차에는 어떤 브랜드의 제품 PPL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한테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를 이제 PD와 작가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정하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출연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 제품 써주세요 하면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출연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품을 녹여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짧은 시간에 이 브랜드 제품을 노출하는데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을 넘게 돈을 주고 출연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제품들이. 근데 저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입장에서 출연할 때 출연료만 받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든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저희가 받는 출연료는 정해져 있어요. 출연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약간 민망할 정도로 출연료가 작아요, 뷰티 프로그램은. 근데도 불구하고 난다긴다 하는 대한민국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너도 나도 먼저 이렇게 출연하게 된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인지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출연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뷰티 프로그램을 워낙에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방송 제의가 들어오면 방송을 웬만하면 거의 다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다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도 많이 더 사용해 보게 되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쌓이게 되면 또 그만큼 협찬을 또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뷰티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다가 유튜브 쪽이 활성화가 되면서 뷰티 프로그램이 좀 아이러니하게 많이 죽게 됐죠. 대중들이 바라보는 컨텐츠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TV를 보던 세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좀 넘어가게 되고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딱 컨텐츠만을 볼 수 있는 유튜브가 많은 대중들이 보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많은 뷰수를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유튜버들에게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PPL이나 브랜디드를 하고자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대가 없는 단순 노출. 이건 이제 CD. 단순 협찬 제품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유튜버들, 어느 정도 좀 유명하죠. 유명한 유튜버들의 경우 99% 이상은 거의 다 이런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시딩 협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PPL은 뭐냐? PPL은 이 제품의 한 가지 제품, A란 브랜드에서 FW 계절을 맞이해서 립 12종이 나왔어요. 이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주세요는 PPL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녹인 영상을 PPL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자막이 들어가고 그 PPL이 들어갔을 때 이 제품 PPL이라는 걸 노출을 분명히 하게 요즘 영상이 제작되고 있고요. 근데 불과 이게 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품이 PPL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원 브랜드 메이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제품으로만 풀 메이크업을 다 한다던가, 혹은 다른 제품을 사용했지만 노출이 안 되고 그 제품만 노출되는 경우를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합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는 훨씬 더 금액이, 비용이 비싸지겠죠. 이 브랜드만 중점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억 단위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입장에서도 약간 사활을 걸고 홍보를 하는 거고,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 제품, 이 브랜드를 정확하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끔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찍어주는 영상을 브랜디드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지금 4년 9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브랜드들한테 제의를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돈을 벌려면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소신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조건 제가 써봐서 만족한 정말 좋은 제품만을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약간 더 광고나 PPL을 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도 돈을 안 줘도 전 알아서 홍보를 해주거든요.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써도 되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브랜드들도 가끔씩 정말 감사하게 PPL 제가 들어옵니다. 제가 워낙 좋아서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또 해달라고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당연히 해드릴게요가 되겠죠. 근데 가끔 정말 쌍뚱맞은 제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이어트 식품 PPL 해달라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 전용 제품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많은 인플루언서들 다 메일을 뿌린 거겠죠. 저희가 이제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아예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제 화장품 관계자분들인데 제 오랜 팬이라고 이렇게 PPL이나 브랜드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제품을 먼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제품을 전 테스트 해보고 이게 진짜 좋네,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금액이라던가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근데 이렇게 돼도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한 10건 중에 두세 건 될까 말까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서 유료 광고 포함된 영상이 빈도수가 한 20개 중에 한 개가 될까요? 저는 이제 그만큼 유료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그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아마 본인들이 정해놓은 소신과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근데 내돈내산 해서 제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한 컨텐츠, 정말 내가 좋아서 사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이게 자칫 잘못 이제 와전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마케팅이 되면 이게 이제 뒷광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협찬을 받았는데 내돈내산이라고 타이틀을 달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기만하게 되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구독자분들도 너무 마케팅, 너무 홍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돈 받고 하다 보니까 돈 받고 하는 입장에서 이 제품이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다 너무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찐 아이템은 뭐지라는 약간의 욕구 때문에 내돈내산이라는 이런 컨텐츠가 또 더 사랑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공구인데요. 공동구매. 공동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자사몰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구매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가 않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드럭스토어 혹은 약간 인터넷 쇼핑몰, 뭐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11번가라던가 이렇게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경우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쇼핑몰들, 뭐 드럭스토어들에서 받는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상 30에서 60%까지가 그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쪽에서 갖고 가는 수수료입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홈쇼핑에서 제품 판매하면 적게는 30에서 40% 정도까지, 많게는 50% 이상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매장의 임대료, 전기세, 거기서 쓰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유통, 거기서 마진을 다 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다 보니까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브랜드들 입장에서 매장에 납품해서 제품을 팔아도 크게 이득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워낙에 제품들이 단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저렴하게. 뭐 1+1 행사도 많이 하고 할인 행사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의 단가, 제조 단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판매가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다 보니까 팔아도 크게 이득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자구책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팔 수 있는 유통망을 찾게 되는데 홈쇼핑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게 되면 판매 수량을 진짜 많이 갖고 들어가야 돼요. 홈쇼핑은요. 한 시간에 팔리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만큼 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에게 개인 공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많이 팔면 많이 벌겠죠? 그렇지만 적게 팔면 그렇게 이득이 나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공구를 했는데 많이 팔리지 않았다?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화장품이라는 또 특수성이 하나 들어갑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장품을, 이런 표현이 말죠. 비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은 보통 유통기한이 2년이거든요. 2년이지만 이 화장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이 유통기한이 채 안 남은,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은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제품을 만들어서 1년 안에 빠르게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릴 경우에 나중에 오히려 골칫덩이가 돼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화장품은 특수 폐기물이라고 분류가 돼서 버릴 때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빨리 소진을 못하면 오히려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이거를 광고야, 브랜디드야, PPL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바라봐야 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이제 물론 광고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야겠죠. 이거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고 소비자들을 약간 기만을 하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아티스트들이 이런 걸 인스타에 올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분명히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준다고 그걸 올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내가 감동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색안경을 끼고 이거는 광고기 때문에 안 좋아, 광고기 때문에 싫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럼 이 제품이 어떤 부분이 진짜 좋은지, 그럼 나랑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그냥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구독자와 인플루언서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면 요즘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되게 많으세요. 쟤네는 하는 거 없이 돈 버는 애들, 쟤네는 그냥
영상 하나 띡 하고 올려주면 몇 천만 원 받는 애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그거보다 돈을 못 벌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시작해서 준비하고 혹은 이제 성장해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제작 혹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이런 영상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